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방방곳곳 역사의 흔적이 묻어있는 곳은 다 두 발로 직접 찾아갔고, 또 그 역사적 인물들의 묘소까지 다 찾아가서 또 훌륭하신 분들께는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유산 소중하죠. 여러 건축, 사원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그리고 불상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여러 관방 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생각보다 답사 영상에 대해서, 이 답사 영상을 지금 우리 태백강로 멤버십 회원들께는 제가 일주일이나 혹은 2주에 하나 정도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관심을 좀 덜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탑을 영상 하나에 탑 하나 실으면 관심을 좀 덜 갖겠지만, 이 영상이 20분이 되건 러닝타임이 30분이 되건 간에 우리나라의 주요 탑에 대한 정리를 쫙 해놓으면, 혹시나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의 자제분들께서 학교에서 어떤 탑을 공부하고 왔을 때 그 탑에 대해서 좀 아들, 딸과 이야기할 수 있고 아는 척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나의 의무겠다, 저의 의무겠다 싶어서 한번 오늘은 우리나라의 주요 탑에 대한 총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교 문화유산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삼국시대 들어옵니다.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리망 때, 백제는 4세기 후반 침유왕 때, 신라는 6세기 법흥왕 때 불교가 들어오는데, 탑에는 관념적으로 석가의 사리가 모셔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탑 주위를 돌면서 기도도 드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탑은 여러분들 당연히 몇 개 탑 이름 정도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탑은 화강암으로 만든 석탑이 많습니다. 목탑은 주로 일본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도 황룡사 구축 목탑 같은 목탑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외세 침략을 받아서 우리는 목탑이 많이 좀 소실된 것 같고, 모래로 벽돌을 구워 만든 전탑이라고 합니다. 전탑은 물론 우리 안동이나 이런 곳에 가면 고려시대 전탑이 꽤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중국이 유명하죠. 근데 우리는 눈만 돌리면 화강암 천지잖아요. 그래서 그 화강암으로 만든 석탑이 많다. 또 우리 눈으로 많이 보이진 않지만 청동탑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거의 대부분 화강암으로 만든 석탑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탑이 약 1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1000개 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한 10여 개 정도 진짜 중요한 탑을 제가 언급해드리면서 그 탑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그 정도로 충분하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탑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왔고 삼국시대부터 탑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구려의 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이걸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 익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산은 미륵의 성지라고 해가지고 7세기 무왕, 의자왕 앞에 있는 무왕이 이 익산로 천도하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무왕이 엄청난 미륵사라는 절을 만들고 가운데에 큰 나무 목탑을 만듭니다. 그 목탑의 양쪽에, 동쪽과 서쪽에 석탑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여러분 미륵사가 당연히 다 없어져 버리고 서쪽에 있는 석탑이 하나 남아있는 게 우리가 미륵사 터에 있는 석탑이다.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 첫 대학 때 답사지가 미륵사지 석탑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날씨가 음산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미륵사 터에 어딘가 깨져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이상한 모양의 탑이 하나 있었고, 굉장히 음산한 느낌이었고, 그러나 저는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때 우리 과에서 가장 예쁜 누나가 우산을 씌워줬던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긴 한데, 여러분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탑의 모양과 조금 다르죠. 나무 집 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화강암으로 만든 석탑이지만 목탑
목조탑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석탑 중에는 가장 오래됐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오래된 석탑이라고 해봐야 7세기 무왕 때면 별로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거 5세기 동성왕 때 탑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가장 오래됐고 목조탑 양식인데, 예전에 이 사진들 보시면 알겠지만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일제강점기에 이걸 시멘트로 덧칠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더 안 좋고 음산했죠. 그래서 이걸 다시 복원하자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작비가 2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탑 복원하는 거. 그리고 저도 그 미륵사지 석탑이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와, 이거 탑을요 분해를 하는데 전부 물속에서 분해합니다. 다 물에 잠겨있는 미륵사지 석탑을 보면서 예쁘게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 주십사라고 기도를 드리고 왔던 기억이 있고, 아마 자료 화면으로 사진들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륵사지 석탑을 분해하는 과정 중에 사리장엄구라는 게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리를 묻은 거죠. 그럼 이게 무왕 때 미륵사가 만들어졌으면 아마 무왕의 사리라고 추정을 할 텐데, 그 옆에 청동판의 글자, 문자가 해석이 되는데, 왕의 부인이 왕비가 사택적덕의 딸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서 이게 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미륵사를 무왕이 만들었고, 만약에 이 사리장엄구에 무왕의 사리를 모셨으면 무왕의 어렸을 때 이름은 서동이고, 여러분 서동이요 아시겠습니다만 서동이 신라까지 가가지고 신라의 아름다운 공주 선화공주를 꼬셨다는 거. 그러면 무왕의 부인은 선화공주여야 하는데 왜 사택적덕의 딸이란 말이냐? 그 도교적 요소가 보인다는 사택지적비도 부여박물관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사택시가 이 백제가 무너지기 직전에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의 위치에 있었을 당시 사비입니다. 사비에 위치했을 당시 최고 기적이 사택시가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하여간 학계에 굉장히 큰 화두를 던졌던 미륵사지 석탑, 지금은 예쁘게 복원되어 있으니 전라북도 익산에 가셔서 미륵사지 석탑을 한번 본과 동시에 그 미륵사 털을 보시면 뭔가 와 진짜 미륵이 우와 하고 막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가장 오래됐고 목조탑 양식 미륵사지 석탑 끝. 그리고 부여에 가면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실제로 백제에서 5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탑들이 5층 탑이 많으니 이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대학 때 추억이 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러 갔는데 이게 논두렁 사이에 있었습니다. 볼 게 하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근처에서 남녀 뒤섞여서 말뚝박기 했고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여와 공주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지금 부여를 가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려면 3,000원 입장료를 내야만 합니다. 저도 벌써 3,000원 입장료를 2번이나 내고 최근에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한때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석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백제가 무너질 때 당나라 장수 서정방에 의해 백제가 무너졌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서정방이 당시 있었던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내가 백제를 평정했노라라는 글귀를 새겨놓습니다. 지금도 그 글귀가 보이고, 그래서 한때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을 평제탑으로 불려지기도 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백제탑은 2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왕궁리 5층 석탑도 있고 하는데 좀 어려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신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저도 통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강의하는 중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일자를 써야만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백제병합이죠. 고구려 영토는 다 날라갔고 그 다음 발해가 등장했으니까 저도 통일란 단어를 쓰고 싶지 않고,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8, 9세기 통일신라 시대에도 신라 사람들조차도 통일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신라 혹은 대신라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리울 수 있겠습니다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탑 중에는 뭐 여러 탑이 있었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탑은 당시 경주의 최고의 절 황룡사. 실제로 지금도 경주에 가서 황룡사 터를 가보시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황룡사는 6세기에 진흥왕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황룡사에 있는 그 유명한 황룡사 구층 목탑은 7세기 선덕여왕 때 자장법사의 건의를 받고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장법사가 선덕여왕에 건의했고 당시 이 탑을 만드는 기술력은 백제에 있으니 백제 기술자 아비지를 데려다가 탑을 올리는데 아비지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보고 싶어서 백제에서 경주까지 신라 수도까지 와서 내 남편 얼굴 한번 보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혹시 둘이 만나게 되면 또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이게 약간 부정을 탄다 뭐 그래서 그런지 탑이 완성되기 전에는 네 남편 아비지를 만나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하니 이 부인이 그 저수지에 가서 탑에 달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서 탑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며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이 저수지의 달 그림자를 통해서 탑이 완성되니 순간 너무 기뻐서 그 탑을 향해 물로 뛰어들면서 죽었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는 황룡사 9층 목탑. 왜 9층입니까? 신라를 위협할 만한 국가들을 각각 한 층에 배치해가지고 그 나라가 외교적으로 말썽을 부리면 그 층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황룡사 9층 목탑은 몽골 침략으로 소실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일본의 정말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목조 건축물 동대사 대불전이나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었던 호류사 금당에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고 높이로는 정말 세계 최강 목탑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그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주에 가면 이거 많이들 보러 오십니다. 분황사에 모전석탑이 있습니다. 역시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탑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분황사 모전은 뭡니까? 전탑을 흉내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벽돌탑을 만들고 싶은데 실제로 모래로 벽돌을 구워낼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이게 정말 더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을까? 돌, 화강암을 가져다 벽돌처럼 잘라버린 겁니다. 근데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 탑의 상층부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황사 모전석탑을 지키고 있는 모서리의 그 동물 상들을 보시면 바다 쪽을 향해서는 물개가, 육지 쪽을 향해서는 사자상이 있다. 뭐 이 정도 특징만 잡고 삼국시대 신라 황룡사 9층 목탑과 분황사 모전석탑을 해결하시고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이중기단위의 3층 석탑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탑이 안정감이 생기죠. 그 이중기단위의 3층 석탑 중에 일단 대표할 만한 탑은 신문왕 때 만들어진 가문사지 3층 석탑. 그러니까 가문사 터에 있기 때문에 가문사지 3층 석탑인데 지금 가서 보시면 똑같은 탑 두 개가 나란히 서 있기 때문에 이걸 쌍탑의 형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탑인데 신문왕 아빠가 문무왕이잖아요. 문무왕 아빠는 무열왕이고 그 문무왕이 실제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당나라의 삼국지배 야욕을 깨면서 죽을 때 자신을 바다에 묻어달라. 내가 죽어서도 신라를 침략해오는 왜구를 막겠다. 그래서 문무대왕 암인데 그 아들이었던 신문왕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바다에 묻혀 계시는데 그 바다는 동해바다고 실제로 여러분 제가 동해바다 문무대왕암 앞에 한번 갔더니 무당이 있고 막 거기서 막 난리도 아니고 막 구슬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 경주 가시면 이제 불국사 가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0원짜리에 새겨져 있는 다보탑. 다보탑은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이 아니고 조금 탑의 모양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형 석탑, 다른 형태를 지닌 탑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 유명한 탑이 있죠. 역시 통일신라 3층 석탑의 정수를 보여주는 석가탑. 다른 말로 불국사 3층 석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국사 3층 석탑 역시 한번 들어다가 좀 이렇게 보수공사하는 과정에 거기서 와, 책 두루마기가 발견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바로 석가탑 밑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쇄술에 나란 게 맞죠. 나무 목판로 찍어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적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도 우리 거고 금속 활자로 책을 찍어낸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도 우리 거다. 아, 석가탑에서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구례에 화엄사에 가시면 그 화엄사 각항전 큰 처마를 보면서 108계단이 나오는데 108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화엄사의 사사자 석탑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신라에 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개 이야기할 때 잠깐 독 이야기할 때 살짝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사자가 아마 티베탄 마스티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통일신라가 강성했던 이 중대의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졌고 하대에도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이 있는데 양양에 가면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보시면 탑에 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시험에는 많이 출제되는 탑이 진전사지 3층 석탑이었다. 이제 제가 탑을 이야기하다 보면 석가의 사리를 모셔놓는다라는 관념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탑 말고도 선종, 참선, 수양, 심성도야 이런 걸 중시하는 선종불교에서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신 스님들을 위한 탑, 이게 승탑입니다. 뭐 쌍봉사지 승탑도 있고 고달사지 승탑도 있고 뭐 지광국사 현묘탑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염고 화상 승탑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탑들 이야기는 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탑은 생략합니다. 고려시대 갑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탑 중에는 가장 유명한 탑은 누가 뭐래도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중국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 고려 후기를 대표하고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경천사 10층 석탑. 근데 통일신라 시대는 이중기단위의 3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집니다만 고려시대는 다각다층탑. 제가 탑 이름 말씀드렸잖아요. 월정사 8과 9층, 경천사 10층, 그리고 받침대가 보편화됩니다. 특히 월정사 8과 9층 석탑은 청평에 있는 월정사에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 가시거나 그럴 때 월정사 들어가면 한여름에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좀 찍고 오시면 좋겠고,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 이거 이야기거리가 많은 탑입니다. 원래 개경에 경천사 터에 있었기 때문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이 탑이 너무 멋있으니까 어떤 일본 귀족가 이걸 들보다가 배에 실어서 자기 앞마당에 꽂아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돌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광화문을 허물고 일제강점기가 조선 총독부 건물을 만들었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도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이래저래 형태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국립박물관로까지 쓰이죠. 그 국립박물관 앞에 이 경천사 10층 탑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김영삼 정권이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폭파시키고 광화문을 복원해냈는데 광화문과 경복궁은 조선의 궁궐인데 그 앞에 고려 후기 석탑인 경천사 10층 석탑이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경천사 10층 석탑이 용산국립박물관이 개관될 때 바로 그 입구 실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산국립박물관을 가면 대리석으로 만든 이 경천사 10층 석탑을 보게 된다. 고려시대 탑은 이 두 개 정도면 됩니다. 고려 전기에 무량사 5층 석탑, 불일사 5층 석탑 등이 있습니다만 현화사 7층 석탑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탑이니까 진짜 월정사 8과 9층 석탑 평창 가서 아이들 보여주시고요. 박물관 가가지고 경천사 10층 석탑을 이야기할 때 이 우리의 그 힘이 없었을 때 탑이 이리저리 옮겨가는 그 한스러움을 대변하는 탑이다. 개경에 있다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광화문 앞에 조선 총독부 건물 앞에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용산박물관 실내로 들어왔다라고 자제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꽤 도움되지 않을까. 이 고려 후기에 경천사 10층 석탑을 본따서 같은 10층이고 똑같이 대리석으로 만든 탑이 조선의 세조가 굉장히 불교를 중시했던 숭불 정책을 펴니다. 실제로 강경도 가면서 불경도 원해하고 원각사란 절도 만들죠. 그 세조 때 또 원각사에 10층 석탑이 세워집니다. 그 원각사가 지금 서울 탑골공원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님들 장기 엄청나게 두시고 바둑 두시는 그 탑골공원에 가면 이 원각사 10층 석탑이 있으니 세조도 한번 생각하면서 사진도 한번 찍고 오시고, 자 이러면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우리나라 주요 탑 이야기는 다 마무리되는 걸로. 여러분 많이 찾아가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전라도 화순에 운주사만 가더라도 천불천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가는 탑만 선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오늘 탑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